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강남권과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과천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자 8,500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A와 84제곱미터 B는 한 가구 청약에 각각 3,617명, 2,274명이 지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2배로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1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어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옮기게 된 용산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용산 지역의 지역 주민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길이다 보니 교통체증이 염려된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앞으로 이 용산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생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저희 언제나 방송 통해서 전문가들의 꼼꼼한 분석으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고민이라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줄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02-2638-3970번 무료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좀 새로운 느낌의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고 또 하나하나 해결해드릴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물론 한국 경제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1,008%대, 영국은 30년 만에 70%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폭락을 얘기하고 불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된 시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가 상승, 고물값의 상승, 기름값의 상승을 결국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복원과 재건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투자하고 어딘가 모른 또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으십니까? 부동산도 역시 고민과 근심의 대상입니다. 갖고 있어도 근심, 없으면 더 근심, 팔아도 근심, 살려고 해도 근심이 많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긴 하지만 세계적인 정세를 좀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살필 텐데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그 이야기를 꼬꼬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좀 전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한 현 상황 속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꼬꼬 박사의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예, 드디어 지난 2012년, 2014년부터 계속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고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떠들어낸 사람들 이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맞출지는 뭐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지가 돼 있겠죠. 그래서 항상 또 24시간 만에 고장난 시계도 24시간 만에 2번은 맞는데 이 폭락론자들은 7년 동안 한 번 맞출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장을 잘 읽고 항상 여러분이 이기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성공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그런 분들의 근심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극약 처방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 뉴스 보지 마십시오. 제목 심약자 팔랑귀 근심 많은 근심형 1년만 뉴스 보지 마라. 이게 이 강의의 제목이자 여러분의 강의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마음이 신약한 사람들 특히 투자의 초보자들 이런 분들은 늘 할까 말까 우리 뭘 하나 했으면은 언제 오를까 말까 맨날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국토부 들어가서 가격 얼마 되는지 그거 하셔가지고 5천만 원 오르면 그냥 얼굴이 피고 그래서 홀라당 팔아먹고 그다음 또 한 1억 오르면 기절하죠. 근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지역에 하나 사놓고 이자 불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 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또 이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안 사도 될 걸 귀가 팔랑팔랑해서 사놓고 또 갖고 있으면 되는데 또 귀가 팔랑팔랑해서 팔고 샀다 팔았다 해서 열심히 거래 비용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심약자와 이 팔랑귀가 굉장히 힘든 날이 오늘입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유사 이래 없이 폭락을 하고 있고 미국 터지면 항상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집값도 좀 폭락하지 않을까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 폭락하면 나 어떡하나 이런 분들 많이 쓰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다가 나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80대 나이 들으신 분들의 의견도 이제 경청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분들 어렸을 때 폭등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안정된 상황에서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격의 오르내림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자기 자산의 비율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강의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사회적인 자기 자산의 비율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우리나라의 전체가 과거에 따져보면 언젠가 100억인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70년대는 100억 불 수출 타올렸다고 막 훈장하던 시기가 있죠. 지금은 1000조 원의 시대입니다. 1000조 원의 시대. 이제 무슨 얘기냐? 100억 우리나라가 전체 땅이 100억일 때 1억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재산이 1%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00억이 됐을 때 이 사람의 1억의 재산이 10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재산이 10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내 사회적 자산 비율이 1000억인 시대의 10억 그대로 1%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억짜리가 10조가 됐어요. 10조. 그러면 10억이 10조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내 사회적 자산, 우리나라가 1000조가 돼서 숫자적으로 10조가 됐을 뿐이지 결국 내 자산의 비율은 1%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자산 비율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더 자산을 1%에서 0.1%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팔랑귀들은 그런 계산이 없죠. 1000만 원 오르고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오는 기회를 또 박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쟁 터지면 뭐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자원 들어가는 거고 그 나라에서 나올 물건들 못 나오는 거죠. 요즘 광물, 곡물 뭐 이런 것들이 못 나오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은 지구의 역사,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7만 년이 지났는 동안 수많은 전쟁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도도하게 흐르는 만큼 자산들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2달 들어가고 있죠. 그거 2만 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끝날 겁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거기에 있는 자산은 강물과 곡식들은 그대로 재배를 해야 되고 부서진 집들은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또 다시 경제는 돌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언제나 폐허 속에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유럽들 또 많은 국가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또 도와주고 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물가도 많이 상승해 왔고 코로나와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겹쳤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현생에서 이 2년 동안 얼마나 마스크 끼고 경제활동 안 하고 소비를 줄였습니까?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인건비도 올리죠. 왜? 일할 시간이 8시간 일해야 될 걸 재택하고 일 못하니까 어떤 생계를 해야 되니까 시간당 단가는 높아졌으니까 인건비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일을 적게 한 만큼 생산성은 줄어드니까 가격을 높여야 되니까 물가는 오르겠죠. 물가 오르면 또 다시 임금 상승하고 임금 상승하니까 또 물가 오르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물가 가격상 고임금 체제로 가는 게 늘 있느냐? 7만 년 동안에 계속 있었느냐? 아니죠. 어떤 시대만큼 있다가 또 오르고 나면 스톱하게 되고 또 너무 돈이 많이 나가 있으면 금리 올려서 돈을 끌어당겨서 안으로 또 재는 긴축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장은 우리 인간이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도 조정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조정 기간 동안 우리는 그중에서도 기회를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자산을 불리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만 기회를 많이 만들면 되고 자산을 키우면 되는데 귀가 팔랑거리고 근심이 많고 그다음 자기가 늘 뭔가를 못하겠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만들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니까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맨날 보면 50년 만에 물가 폭등이라고 합니다. 물가 폭등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시 또 인건비를 상승시키겠죠. 임금 상승해야 되죠. 물가가 비싸니까. 임금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물가 상승해야 되죠. 물가 상승하면 또 임금 상승해야 되죠.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은 영원히 계속 루핑을 드는 무한 리플 궤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한다면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값이 폭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집과 그 주식은 누가 사줘요? 어떤 돈을 사줘요? 이 임금 상승되고 물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하면 그러면 집을 짓는 그런 요즘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레미콘 이제 저번 주에 펌프카 했으니까 이번 레미콘 철근값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죠. 올해는 오르는 정도가 뭐 이런 한 자릿수가 아니에요. 뭐 15%에서 20%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 돈이 있으니까 아유 그래 집값이 집 짓는데 인건비 많이 올랐고 원자재값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싸게 팔아야지 폭락시켜서 팔아야지 이러겠어요?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한다? 안 팝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죠. 왜? 살아보니
팔아먹은 사람만 힘들었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학습을 이미 했죠. 언제 했어요? 1997년 그 어느 날 알도 알 수도 없는 용어도 모르는 IMF가 온 거잖아요. IMF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떻든 나라 살리다고 금 갖다 팔고 해가지고 달러 유학부 해가지고 위기를 넘겼죠. 위기를 넘길 때 어떻게 했죠? 팔랑귀들 심약자들 어떻게 했어요? 있는 재산 다 팔았죠. 무슨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땅 사고 집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디에? 선호도가 높은데 뭐 학원가 생길 때 지하철 들어설 때 사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대부분 어려워지는 팔고 도망갈 생각만 하거든요. 이제 도망가봐야 안 돼요. 거기 가도 터져요. 다 이제는 막 총알송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더 중심부에 들어와서 싸게 집 사고 땅 사서 줍줍이할 생각을 해라. 왜 그렇죠? 2008년에도 경험을 했잖아. 2008년에 막 오르니까 미국발 리먼 세트 터지면서 다시 또 막 터져가지고 그때 보면은 뭐 집만 있으면 하우스 푸어다. 완전 집 팔기 바빴죠. 바빴는데 뭐예요? 판 사람들 지금 현재 이 현재는 어떻게 되죠? 그때 갖고만 있었으면 후회하죠. 무조건 잘못 파는 사람들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을 겪은 거죠. 야, 이거 IMF 때 팔았더니 판 사람만 손해가고 줍줍한 사람만 부자 됐어. 2008년에도 판 사람만 힘들고 산 사람만 이익 봤어요. 이 부분만을 우리가 조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내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를 알고 팔려면 팔고 또 살려면 사야 되겠죠. 그게 기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승기에는 어떻게 되죠? 자, 서울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상승기에는 서울 먼저 오르고 수도권 다음 지방 오르고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지방 먼저 꺼지고 수도권은 조정 보합 안 팔림 서울은 똘똘한 채 모여들죠. 또 가격이 하락기에는 어떻게 돼요? 먼저 지방부터 빠지고 수도권 빠지고 서울은 보합. 또 서울 지역 내에서도 또 약간의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급한 사람 급전 쓰고 땡핀 내 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에 그 과부하로 대출을 한 사람들 나오는 거 기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죠. 이제 여기 수도권 이런 거 팔아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좋은 거 살 수 있나 보고 계속 줍줍하려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줍줍이를 어떻게 보면 하우스 피싱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우스 피싱하러 다니는 거죠. 이런 시기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임금 상승기, 고물가 시기에 과연 화폐 가치가 상승해서 팡팡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 시기가 좀 지나면 가격이 출렁거릴지라도 3, 4년 지나면 가격이 오를까요? 경험을 이렇게 IMF와 2008년 두 번 학습해 본 분들은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는구나. 그리고 팔 게 아니라 팔려면 다 팔아버리고 좋은 지역에 하나 사둬야 되는구나.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5월 10일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과도한 종부세 이 부담을 느끼고자 재산세하고 종부세 지금 개편은 예고돼 있고 당장 5월 10일 어제부터는 양도세 중과세 일시적으로 1년 동안 한시 해지를 해서 그동안 팔지 못했던 분들한테 팔게 하고 또 내 집은 다른 데 있는데 직장생활 가져도 자녀 교육 때문에 엉뚱한 데 와가지고 전세 살면서 종부세 물고 있는 분들 그분들 좀 부담 경감시켜 주려고 50 대책 발전했죠. 이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냥 규제로 그냥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규제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규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있는 사람만 더 잘 살고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젠 서민들에게 세금만 거둘 게 아니라 세금 국가 가져서 뭐하니까. 그래서 좀 서민들에게 좀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세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때려 짓는다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다 나올 건 아니다. 있는 기존 주택을 좀 다주택 때 팔게 해서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좀 시장에 좀 공급될수록
순환을 좀 시키자.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좀 한 1년만이라도 맡겨보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물건이 엄청 쏟아져 나올까요? 그게 아니겠죠. 부담되는 사람만 일부 매각을 하겠고, 이번 기회에 자녀분들 또는 증여,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해제되면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할 때 그 세금 중과 부분, 그러니까 아들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또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부담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자녀들을 위한 부담부 증여가 좀 늘 걸로 보이고, 증여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시장에 좀 내놓아서 자기들의 종부세 부담이라든가 보유세 부분을 줄여서 다른 좋은 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구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막 물건이 쏟아져 폭락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팔랑귀나 심약자들 듣기 좋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향후 내년 5월 9일까지는 부담부 증여, 자녀들을 위한 내 집 마련해주는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은 막 7, 8천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뭐 임대 아니면 자기가 또 이게 베이비 부모들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자영업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영업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같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택은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는 상가 쪽도 좀 나누어서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가 좀 늘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폭락론자에 말하는 것처럼 물가 폭등을 해서 주식 폭락 오고 부동산 폭락이 오면 나라가 얼씨구나 가격 떨어져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국민들에 대한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힘들기 때문에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만들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과 2008년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충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해졌다. 그래서 담담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세력이 많을 거다. 그리고 이게 폭락기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은 너무 싸게는 팔지는 않습니다. 한번 오른 것을 내리기 힘들죠. 임금, 물가 한번 올리면 내리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폐가 슬그머니 가치를 하락해 주죠.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도 같이 보면은 뭐 물건이 옛날에 옛날에 1억 동이면은 1억 동이면은 뭐 웬만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되니까 이제 10억 동을 들고 마켓에 가서 살 게 없죠. 그만큼 여러분의 갖고 있는 뭐 10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10억, 20억 늘어간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재산의 사회적 비율만 유치되는 거고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 될 거다. 그래서 폭락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로 지어지고 원자재로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유지된 채로 가다가 이 화폐 가치가 또 폭락이 일어나면 폭등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약하신 분들, 팔랑귀, 많은 근심형들은 1년간, 앞으로 1년간 이 우크라이나전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될 때까지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많이 보면 밤마다 우울증과 심장 충격으로 해서 잠을 못 고 명이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뉴스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답이 있죠. 항상 실전 고수들과 만나라. 누가 실전 고수인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고수들을. 그리고 여기서 이 도장 깨기도 있는데 실전 고수 깨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수들을 만나면서 고수가 되셔가지고 너 고수 아냐라고 명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투자할 때 써먹게. 그래서 실전 고수들 만나라. 맨날 뭐 주식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 혼자서 뭐 아르헨티나 어쩌고 해가지고 혼자 하면은 맨날 늦죠. 늦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날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무슨 놈의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일요일만 되고 월차를 내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공부를 한다고. 무슨 공부한다고 하면 가서 인터넷 보고 가격 조사하고 동네 가가지고 부동산 들어가서 가격 조사하는 게 공부. 시장 가격 조사가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할 거면 다 하게요. 1등하게.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전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담도 들어보시고 코치 잘 받으시고요. 성공한 사람들과 식사하라. 왜 식사하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같이 밥을 먹어야 정들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한테 밥을 사세요. 성공한 사람이 밥 사면 꼭 막 못 사게 해야 돼. 왜? 이 사람은 귀찮거든. 만나기 싫거든. 근데 밥을 누가 사주면 마지못해서 그 밥 때문에 또 한번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밥 먹고 하다 보면 아,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럼 성공한 자기의 성공 노하우를 전해 듣는 거죠. 성공 노하우를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식사하라가 아니라 밥 사라. 그 다음에 실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인맥이 되어라. 많이 만들어가 2년이 됐는데 인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보통 이런 사람들 인맥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도움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잘 나갈 때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서 같이 실력과 경험을 쌓아서 내 주변을 다 부자들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다 인맥을 부자로 만드십시오. 부자들은 무언가 성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부자로 만든다고 믿으십시오. 꼭 실력 없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자기 다리하고 자기 머리만 믿고 가서 막 배낭 세고 운동화끈 메고 가서 가격조사 해가지고 하는데 꼭 보면 돈도 안 되는 거, 안 팔리는 거, 이상한 거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주식도 그래요. 꼭 상장 폐지되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혼자 혼공해서 그래요. 혼공하는 사람들은 늘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지만 혼공하는 사람들은 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부자를 만든다라고 믿으시고요. 항상 이 기간 동안, 1년 기간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검증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폭탄 하나 날아갈 때 놀라지 마시고 그때는 아예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발 물가 폭등 그거 보지 마세요. 또 3, 4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담담한 인생을 사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눈 앞에 떨어져 있는 지금 현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좋은 멘토와 함께 하시길 그렇게 권해드린다라는 강의를 좀 드렸거든요. 저희 전문가들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이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지금 제가 현재 도남연대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 문정시형 아파트에 2년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음 달이면 끝나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남연대는 이번 연도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정시형 아파트를 네. 그냥 놔두고 장산 쪽으로 전세로 가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네. 문정시형을 매도를 다 같이 해버리고 네. 장산 쪽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는 게 좋을지 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뭐 실거주 겸 투자 가치 높은 쪽으로 네. 아파트를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도남 현대는 지금 매도 쪽으로 마음을 잡으신 거고 거주하고 네. 계시는 문정 시형 아파트에 이제 거주 기간이 다 끝나면 이걸 좀 매도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사처로 좀 당산 지역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은 거의 결정해놓고 전화 주셨어요. 그죠? 세금 문제 때문에 도남현대는 예.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남현대는 비과세니까 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 과세예요. 일반 네, 과세예요? 자진 말소했거든요. 예. 그 임대사업자. 네, 그래가지고 5년 안에 팔아야 그러면 일반 네. 과세가 유지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문정시형은 재건축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지금 거기 문정시형이 네. 15년 된 것 리모델링. 같아요. 재건축한다고. 네네. 근데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진행 중이에요. 예,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살 때 네. 그냥 막 사지 말고 이건 귀가 얇아서 산 거예요. 네. 예, 이거 알았더라면 이거 원래부터 이거 재건축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재건축
몇몇 그 있잖아요. 그막이 네, 네. 가시 파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둘 다 매각. 아, 둘다 우리나라는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네.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질 않아요. 아,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강을 해서 문제는 없게끔 하겠지만 네. 대부분 보면은요 이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그 시장들 보면 한 네. 28년에서 29년 사이 되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요. 네. 그래 아파트 가격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3, 4년 끌고 가면 33년 정도면 안전지사 통과할 만한 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재건축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해요. 아, 네. 근데 문제시장은 재건축으로 바꿔도 너무 네. 부지도 작고 아,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 매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당산동 네. 돈이 문제인데 네. 당산동에 아주 좋은 투자처가 좀 많이 있죠. 네, 네. 예. 얼마 정도가 이게 다 팔면 얼마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 다 팔면은 12억 정도? 12억? 네. 한 3억 정도 대출 받아도 되죠? 네, 네. 예, 뭐 앞으로 뭐 저기 물가가 100년 만에 폭등이 오더라도 네. 대출은 꼭 활용해야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3%에서 3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네. 쓰는 경제활동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이자가 30 그러니까 이자가 30%면 물가는 35%, 33% 유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 3% 더 먹는 거예요. 더 버는 거예요. 네. 예, 이자가 2%이면 1% 장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출 이자가 오르면 내 소득과 이런 것들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집값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느 순간 화폐 가치가 폭락이 일어나서 그때 또 네. 폭등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직 그 큰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불로소득 같지만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들어가죠. 네. 이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아파트 하나 선정하고 또 내가 갖고 유지하고 대출을 받아야 될 건지 말 건지 그 이자 정 허리끈 졸라가면서 돈 못 써가면서 한 걸 돈 번 걸 가지고 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질한 분도 계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네. 당서초등학교하고 선효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디가 더 마음에 들어요? 당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딱 찍어지는 데가 당산사가 현대 3차. 현대 3차. 예, 이거 재건축 가능할 거고요. 네. 아마 공시지가가 좀 낮을 거고 네. 대출이 좀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유원 제일 2차, 당산 유원 제일 1차 재건축 들어갔죠. 네. 아파트들 싹 교체되고 나면 나는 헌 아파트 있지만 주변이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여기 학교 선호도가 또 늘어나죠. 그리고 항상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고려할 때 1순위가 중학교예요. 중학교. 아, 중학교가 네.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선호도가 증가하는 게 중요해요. 선호도가 아주 나쁘고 중학교가 아닌다면 이 중학교는 안 보내겠죠. 네.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 이 학교를 보내려고 사람들이 오죠. 네. 중학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아이를 키울 때 하고 딸을 키우는 여자 아이를 키울 때하고 보면 초등학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한 3, 4년 때까지는 전학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감수성 예민하니까 중학교 때는 절대 이사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는 특목고도 보내고 뭐 하면서 약간 뭐 옮겨도 이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고는 한번 들어가면 또 이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여중 남중 여고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한번 들어오면 이사를 안 가. 네. 그래서 사람 막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 만들어지고 학교가 좋아지고 여기 있고 항상 학교 중학교 있고 이 여기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을 아, 유지하는 데 최고다. 네. 그리고
또 여차하면 가격이 먼저 뛰더라. 그래서 둘 다 매각하시고 당산 4가 현대 3차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예, 한번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네. 혹시 지금 집이 잘 매도가 안 되잖아요. 아, 그건 금매로라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사는 게. 저라면 금매로 하고 가서 금매로 살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내게 싸고 내게 금매면 상대방도 금매예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그렇다라는 거지. 수도권 금매는 수도권 금매 뭐 이런 데는 서울 금매하고 달라요. 지금 네네. 이제 수도권은 제가 늘늘 말씀드렸죠. 풍선효가 끝나면 팔기 힘드니까 빨리 나오라고. 네. 이제 나오기 힘들어졌어요. 근데 문정 시형은 좋은 데예요. 아, 그러니까 등급이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매각하고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유하시는 주택은 모두 정리하고 보셨던 지역으로 이사 계획 세우시는 거 추천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금매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로 문의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자로서 네, 현재는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 거주 보유 중인데 네, 지금 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올 8월에 딸이 결혼 계획인데 네. 이 아이 이름으로 단독으로 명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 중과세, 양도세를 내고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금 2억 정도가 있는데 향후 10년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지 속 시원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백오 네. 신도시 외에는 또 어디에 좀 보유하고 계세요? 1번 주택은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에 네. 여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영등포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매도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지금 고민 중이신 거는 백오 신도시 아파트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급한 게 네. 초에는 영등포 아파트도 매도하고 싶지만 지금 급한 게 여기 시흥 집이고 아이 명의로 해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부자 되는 방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예. 네, 너무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여기 방송 채널이 별로 안 알렸거든요. 매주 네. 수요일 1시 채널 186번이라고 주변에 좀 많이 광고 좀 해주세요. 네. 채널 네, 감사합니다. 186번 항상 네, 186번. 낮 1시에서 3시까지 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네. 궁금증과 해결하고 좋은 투자처 알려드리고 있다. 그 중에 차 대표가 좀 인기가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천자님은 영등포 아파트 안 물어봐도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이것은 오래오래 가져가세요. 네. 두 번째 백옷 신도시 여기도 이제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네, 오름세가 2배. 멈췄어요. 그리고 네. 딸이 50% 갖고 있는데 본인이 50% 갖고 있는데 아니, 따님한테 제가 50%, 딸은 40%. 딸은 40%. 제가 60%, 딸은 40%. 예, 좋습니다. 그런데 네. 따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신랑 쪽 의정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멀리 가네요. 네네. 예.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뭐냐면 어제부터 이제 부동산 중과세가 없어졌어요. 네. 내년 5월 9일까지. 네. 그리고 중과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 3년 이상 보유한 분들 있잖아요.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2%씩 장특공도 해줘요. 몇 년 보유하셨어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예요. 네네. 만 3년 딱 채우는 시간이 언제예요? 19, 20, 21, 22. 올 1월 24일이요. 그럼 3년 지난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6%의 장특공도 받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장님은 이제 일반 세율로 지금 매각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좋죠.
네네. 자, 중요한 부분은 딸이 여기에 같이 살았죠, 2년. 네, 같이 있어요. 예, 딸은 2년 살았기 때문에 딸 40% 부분은 딸이 가져가잖아요. 따님은 네. 비과세죠. 네. 따님은 이제 아니, 세대 분리를 하게 되거든요. 결혼하면. 네. 아, 선생님. 네. 제가 거주는 올 3월부터 거주를 했어요. 거주는 저희가. 아, 3월부터 거주하셨어요? 네네네. 예. 하여간에 보유만 3년이 넘었고. 그러면 딸은 비과세는 안 되고 그냥 일반 세율로 일반 과세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다음 우리 따님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뭘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단독 명의로 사주고 싶어요. 예, 누구랑 남편이랑 같이 사줘야 돼. 사위랑 같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네. 앞으로 따님한테 이 말만 해주세요. 주거하고 투자를 일치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투자는 제가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네네. 좀 들으세요. 그냥 먼저 네. 사주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딸이 어떤 지방에 산다고 해서 거기다가 주거용을 사주지 말고 거기는 전세나 월세로 살으라고 하시고 네. 투자는 미래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 선정해서 투자해놓고 사라고 하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반 세율로 매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따님 사는 거, 또 사위와 사위 집안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사위한테 또는 뭐 사돈댁에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대신 얘기해 줄 테니까 상담을 받으라고 하세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첫 집 살 때가 중요해요. 첫 집 잘못 사면요. 거기에서 실패하면 사람한테 속는 것 같고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영원히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투자의 세계가 멀어지거든요. 네. 항상 이 첫걸음 할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대박 네. 나줘야 돼. 아, 네네. 이 첫걸음 해가지고 한 2, 3년 해가지고 한 2억만 벌어잖아요. 네. 그럼 2억은 혼자 벌면은 이거 10년 모아야 될 돈을 미리 벌고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행도 안 가. 그때부터는 여행지가 부동산이야. 아셨죠? 그래서 네네네. 항상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위도 직장 다니고 딸도 직장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자산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직장 생활이 알바화 돼요. 알바화. 무슨 얘기냐면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생계 막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생활이 되게 이게 힘들어요. 어깨도 네네네. 무겁고. 그런데 한 10억이라도 벌어놓고 계속 직장 다니잖아요. 네네. 직장 가는 게 막 12시까지 밤새도록 일을 해도 안 피곤해. 아, 알바니까. 그러면 진급도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직장인의 알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아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도 한번 상담 받으라고 하고 집 네. 문제 이런 건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과 사위가 얘기하기 힘들 때는 이때 저 같은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딱 좋은 선배로서 잘할 수 네, 있도록 네, 네. 해드릴 거니까 일단 매각을 하셔가지고 네. 사위가 집 사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까 집 하나 더 사고 싶다고 그랬죠. 네, 2억 있다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자 영등포가 하나 집이 있으니까 영등포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금 사면 또 아파트 사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하고 종부세 늘려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세도 나오면서 미래 아파트 들 것 하나 사면 좋죠. 그래서 네네네. 차라리 강남에 신축 빌라 하나 사두세요. 신축 빌라 2억 가구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꼭 살 때는 6억 이하만 사세요. 6억 이하. 네네. 그리고 취득세가 지금 현재 1주택자니까 취득세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8.4% 적용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6억 이하를 사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 10년짜리 내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85% 감면을 해줘요. 아, 그럼 여기 85% 가는 거 한 1.45%밖에 안 낸다고요. 네네. 600이 한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제 명의로요. 그렇죠. 명의로 시청자님 네네네. 명의로 사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 내놓으시면 되고요. 네. 맨날 꼭 초보들 특히 우리 시골 분들이나 초보들 사라고 하면은 맨날 가가지고 강남 가려면 역삼역 역세권 뭐 이런 것만 사거든요.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해요. 네네. 월세만 나오고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벗어진 지역들
뭐 역삼 2동 같은 데 있죠. 역삼 2동. 역삼 2동에 6억 이하. 그러면은 이런 데는 전세가 높잖아요. 월세도 막 네. 130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는 한 4억 5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4, 5천 투자란 말이죠. 예, 이런 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그쪽 부동산 가가지고 알아보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기 네네. 양재 2동도 좋아요. 양재 2동, 역삼 2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예,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또 다른 기회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지역 꼭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지역 생기시면 늘 전화 주세요. 02-1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다주택자인데 네. 실거주 주택이 20평대라서 30평대로 갈아타기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투자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네, 어떤 주택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트인가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백년산 파크자이.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 20평경대를 매도하고 30평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좀 보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바로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몇 식구 반갑습니다. 사세요? 5식구요. 5식구? 네. 예, 조금 20평대는 좀 좁긴 하네요. 네. 일단은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네. 백년산 파크자이나 이 백년산 그때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좀 덜 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같은 50평이라도 25평이라도 다른 데는 16억, 17억 하고 막 또 더 네, 좋은 데는 23억 하는데 내 것만 10억 이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만 되고 갈아탈 능력만 된다면 네. 더 큰 평수로 가야 되고 네. 더 좋은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7살, 6살, 2살이요. 이제 학교 한번 딱 들어가면 이제 옮기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죠? 네. 지금 현재 같이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보고 있는데. 회사 때문에 그냥 DMC 쪽 보고 있거든요. DMC 너무 좋죠. 네. 근데 자금은 맞아요? 자금이 조금 안 되는데 DMC 롯데캐슬 30평대 보고 있어요. 예, 좋죠. 거기 좋은데 애들 여기 상암 초중고가 다 좋아요. 인기가 더 좋고. 네. 그 현재 현금 동원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벅차요.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정도 있으세요? 가격 지금 저희가 대출이 안 나와서 네. 네, 갖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2억. 거든요. 저기 파크사이 팔면 얼마? 파크사이 팔면 한 9억 5천에 팔 수 있을 것 9억 같아요. 5천? 저 대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출은 없어요. 그러면 11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네. 이때는요. 여기 상암동 가가지고 너무 깨끗한 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앞으로 한 5, 6년 고생해가지고 돈 자산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사하는 걸로 하고 여기로 가세요. 앞으로 최고의 투자처가 될 거고 앞으로 재건축하면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가재울 중학교 요즘 인기 있는 거 알아요? 네네. 가재울 중학교 애를 보내는 목표로 세우세요. 그럼 가재울 고등학교 있죠? 북가자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북가자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여기 남가자 6구역 곧 한 3, 4년, 4, 5년이면 얘가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네네. 상암동도 놀랄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인건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겠죠. DMC 한양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이거 지금 안전진단 1차 통과했고 2차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안전진단 들어갔었다는 건 재건축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남편이 돈 버는 지금 아이 새 키우려면 남편 번 돈으로 돈 아무리 아껴서 돈 안 모아지잖아요. DMC 한양으로 가셔가지고 남편 10년치 벌 걸 여기서 한 방에 버세요. 그러면 다음에 갈아타기 쉽겠죠. 저는 가량 1구에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예, 하여간 그것도 괜찮은데 한번 남편이랑 같이 검토하고 난 후에 결정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주의 만족도도 챙기면서 또 투자 가치 챙길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남편분과 상의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문의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